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 키옥시아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 위협적이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8월 29일 조간 1면에 미국의 낸드 플래시 업체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 키옥시아와 합병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목에는 합병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상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를 인수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 인수 금액은 200억 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는 일본 요카이치 공장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는 거의 위화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9월 중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지형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33.5%, 키옥시아 18.7%, 웨스턴 디지털 14.7%, SK 하이닉스 12.3%, 마이크론 12.3%, 인텔 11.1% 순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추진 중인 인텔 인수가 마무리되면 점유율은 23.4%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또한 각각 2위와 3위인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합병 시 합계 점유율 33.4%로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점유율을 합하면 대체로 삼성전자와 비슷했기 때문에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낸드 사업으로서는 낸드 단품 판매보다 SSD가 단연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현재 PC나 서버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기억 장치가 된 SSD에는 낸드는 물론 캐시 메모리로서 D램, 그리고 이러한 동작을 제어하는 SSD 컨트롤러라고 하는 로직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SSD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SSD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사실 낸드는 어느 메모리 회사의 것을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낸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SSD에 필요한 모든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제조 업체의 챔피언으로서 낸드와 D램을 작업할 수 있고 SSD 컨트롤러를 자체 설계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첨단 프로세스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연합은 낸드밖에 제조할 수 없습니다. D램은 다른 회사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또한 SSD 컨트롤러에 있어서는 웨스턴 디지털이 상당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조는 대만 기업 TSMC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SSD 컨트롤러의 설계조차도 만들 수 없어서 다른 회사에 외주하고 있습니다. 즉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연합은 D램이 없기 때문에 SSD 컨트롤러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와 인텔 연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D램 세계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업체입니다. 인텔은 세계 CPU 점유율 1위이지만 CPU는 SK 하이닉스 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인텔도 SSD 컨트롤러 설계를 외주했으며 제조는 TSMC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와 인텔 연합이 SSD를 위해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낸드와 D램이며 핵심인 SSD 컨트롤러는 설계도 제조도 할 수 없습니다. D램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은 낸드와 D램을 자체 제조할 수 있지만 SSD 컨트롤러 설계는 외주로 제작은 TSMC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호스로서 기분 나쁜 존재인 것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인 칭화 유니그룹 자광 집단입니다. 자광 집단 산하의 양쯔 메모리는 낸드를 제조하고 있고 시안 자광이 D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에 팹리스 반도체 기업인 스프레드 트럼을 인수했기 때문에 SSD 컨트롤러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프레드 트럼 기업은 2011년 기준 팹리스 반도체 회사 중 세계 17위였지만 2013년 기준으로 세계 4위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즉 자광 집단은 낸드와 D램을 작업할 수 있고 SSD 컨트롤러 설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SSD 컨트롤러 제조를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 SMIC는 미국의 거래 제한 리스트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설계 툴이나 제조 장치를 사용한 반도체 제조가 곤란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SMIC는 40에서 28나노미터 부근이 한계이고 14나노미터 이후의 첨단 프로세서에 의한 로직 반도체 제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덧붙여 많은 메모리 업체가 생산 위탁하고 있는 TSMC는
12나노미터의 첨단 프로세스로 SSD 컨트롤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프로세스는 10나노미터를 건너뛰고 7나노미터나 5나노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SSD의 점유율 싸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선 SSD의 용량을 의미하는 엑사바이트의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하면 총 점유율은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를 넘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이어 2위가 됩니다. 여기서 키옥시아는 지난 2019년 9월 대만 라이트온의 SSD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그런 키옥시아를 웨스턴 디지털이 인수하게 되면 SSD 총 점유율은 31.5%가 되면서 SK 하이닉스와 인텔 연합을 제치고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SSD의 저장 용량, 엑사바이트 점유율과는 별도로 SSD 출하 개수 점유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비즈니스의 상황이 반영된 점유율일지도 모릅니다. 2021년 1분기 출하 개수 점유율에서 SK 하이닉스와 인텔 연합의 총 점유율은 16.8%로 이 시점에서는 1위 삼성전자와 2위 웨스턴 디지털에 이어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기서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를 인수하면 총 점유율은 31.5%가 되면서 삼성전자를 크게 뛰어넘어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기까지 종합하면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 인수에 성공할 경우 낸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SSD의 엑사바이트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서고 SSD 출하량 점유율은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수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깔려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옥시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옥시아는 웨스턴 디지털과 공동으로 요카이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조한 낸드를 반으로 나눠 각각의 비즈니스는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SSD 점유율이 웨스턴 디지털에 뒤떨어지는 것은 키옥시아의 설계 능력이 낮은 데다가 SSD 컨트롤러의 설계를 외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키옥시아가 웨스턴 디지털에 넘어가면 허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키옥시아의 단점은 또 있습니다. 원래 요카이치 공장은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와 미국 샌디스크가 합작 회사를 만들어 랜드를 공동으로 개발 및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웨스턴 디지털이 샌디스크를 인수했습니다. 또한 2017년 도시바가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메모리 사업부를 도시바 메모리에 매각했고 이후 회사명을 키옥시아로 변경했습니다. 즉 요카이치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 재팬과 키옥시아의 모회사는 각각 웨스턴 디지털과 도시바인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요카이치 공장 내부로 눈을 돌려보면 키옥시아의 경영 간부는 기본적으로 도시바 출신입니다. 한편 웨스턴 디지털 재팬의 경영 간부는 그 사장이 구 히타치 제작소의 코이케 아치요시이며 그 측근을 히타치 시대의 동료들로 굳히고 있기 때문에 히타치색이 강합니다. 즉 요카이치 공장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도시바와 구 히타치가 경영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과거 히타치와 도시바는 서로 라이벌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 관계의 옛 히타치와 도시바가 서로 협력하여 요카이치 공장을 경영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요카이치 공장의 구 히타치 측의 경영 간부인 보야키는 현재도 과거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요카이치 공장에서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를 인수한다면 아마도 웨스턴 디지털 재팬에 있어서 눈에 거슬리는 도시바 출신의 경영진은 한꺼번에 제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바 출신의 요카이치 공장의 경영진에 있어서는 웨스턴 디지털에 의한 인수가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반면 요카이치 공장의 기술자들에겐 큰 대립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대부분의 기술자가 도시바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를 인수하게 되면 소수의 웨스턴 디지털 재팬 기술자와 도시바 출신 기술자 사이에서 알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은 중국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9개소에 있는 사법당국에서 독점금지법에 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 9개소 가운데 중국의 사법당국은 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도 미중 하이테크 전쟁은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보복 차원으로도 중국이 미일 기업의 합병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키옥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낸드 대부분은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 샤오미나 오포, 비보 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약 키옥시아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산하에 들어가 버리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으로의 낸드 판매를 언제 중지시킬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중국의 큰 위협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중국의 사법 당국은 이번 인수를 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웨스턴 디지털의 키옥시아 인수가 예상대로 성사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